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끼고 모으고 참고 살아낸 이유도 결국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서였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드는 생각, 혹시 내가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돈 관리라는 주제로 노후의 평화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을 조금만 나에게로 돌리는 법.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삶이 힘들 때 언제든 들어오셔서 인생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의 시작은 내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다는 마음. 그건 어쩌면 세상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난 나중에 자식한테 부담되고 싶진 않아. 내 병원비는 내가 해결하고 싶어. 힘들어도 내 손으로 벌어 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갑을 가장 많이 열게 만드는 건 누구일까요? 이번 달도 또 송금해줬네. 며느리 생일이라고 뭐라도 챙겨야지. 손주가 갖고 싶다니까 사주고 싶더라고요. 이런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반복될 때 생깁니다. 습관이 되고 당연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 통장은 점점 비어가고 언젠가는 후회가 밀려오는 날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아플 땐 도와달라고 말도 못했는데 그땐 왜 그렇게 다 퍼줬을까?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필요할 때, 마음이 지쳐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을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돌보지 못했구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참 깊고도 넓지만 그 사랑이 나의 노후를 갉아먹는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었고 자식이 필요하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뭐든 내주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그들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진짜 자립은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립을 도와주는 방법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달은 나도 좀 힘들어서 조금 줄이자. 이번 생신에는 마음만 받을게. 엄마도 요즘 병원 다니느라 지출이 많았어. 너희 애기 장난감은 다음에 같이 시장 보러 가자. 이런 말 한마디가 지금은 미안한 듯 느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진짜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엔 주는 마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되 내 미래를 갉아먹지 않는 선에서 그게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나면 그들은 부담보다는 기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든 도와줄 거야. 이번 달도 좀 어렵지만 부탁하면 보내주시겠지. 그게 반복되면 자식의 자립은 더디고 부모의 여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줄 만큼 줬다.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 한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건강을, 내 삶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보다 먼저 나 자신을 걱정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살.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지갑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후를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당신의 모습이 자식에게도 든든한 롤모델이 됩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는 자기 인생을 지키면서도 늘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과 삶을 위해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써야 할지 조금만 더 자신에게 집중해 주세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돈을 써오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답은 이럴 겁니다. 아이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생활비, 명절비, 제사비, 가족들, 친척들, 손주들까지 그렇게 몇십 년을 나 말고 모두를 위해 써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정작 나한테 써본 돈은 얼마나 될까? 내가 좋아하는 옷, 맛있는 음식, 그런 걸 위해 내 지갑을 연 적은 언제였지?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예쁜 옷 한 벌,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식사 한 끼, 좋아하는 꽃 한 송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취미. 이 모든 소비는 사치가 아닙니다. 내 삶을 돌보는 연습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낯설 겁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사도 되나? 이 돈이면 손주 과자라도 더 사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을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 돌보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게 미덕이라 믿었고 부모로서의 책임이라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챙기면 그게 곧 자식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길이다. 이 말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나를 위한 소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자립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에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게 사치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그건 나를 위한 하루 30분의 휴식이자 위로입니다. 주말에 마트에서 장 보면서 이번엔 내 건강식도 챙겨야지 하며 좋은 두유, 신선한 채소를 담는 것. 그건 몸을 지키는 지혜로운 소비입니다. 작은 취미를 배우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는 것. 그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이 모든 소비는 나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그 투자가 계속되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다시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소비 습관이 자리 잡히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값비싼 걸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자립 소비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뭐하러 나를 위해 써? 그냥 자식들 잘 되면 됐지.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 정말 바라는 건 당신의 희생일까요? 아니면 행복한 모습일까요? 당신이 잘 먹고 잘 자고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자식은 가장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야. 오늘 하루 참 잘 버텼으니까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줄 거야. 이 옷 내가 입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나씩 나를 위한 소비가 내 삶에 스며들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위해 써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잘 챙길수록 삶은 덜 외롭고 더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지출이 노후를 위협합니다. 노후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집 보수라도 하게 되면 큰 돈 들어갈 텐데. 물론 맞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은 무섭고 불안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노후를 가장 조용히 위협하는 건 그런 큰 지출이 아닙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오히려 작고 반복적인 지출입니다. 한 번에 1만 원, 2만 원. 크게 부담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돈. 신경 안 쓰고 자동이체로 나가던 돈. 그런 지출들이 매달, 매년 계속되다 보면 결국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새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내역. 예전에 썼던 보험, 헬스장, 온라인 서비스. 지금은 잘 쓰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TV, 인터넷, 휴대폰 요금제. 이미 기본 요금은 있는데 이벤트로 추가한 유료 채널, 거의 안 보는 유튜브 프리미엄, OTT. 합치면 한 달에 몇만 원이 사라집니다. 홈쇼핑과 이벤트성 소비.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충동적으로 눌렀던 주문 버튼. 그게 나중에 집안 구석구석 물건만 쌓아두죠. 정 때문에 쓰는 지출. 명절 선물, 지인 돌잔치, 친구 회비, 동창 모임. 내가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쓰게 되는 비용들. 한 번쯤 계산해 보셨나요? 중요한 건 이런 지출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무서운 겁니다. 한 번 12만 원 썼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그게 매주 반복되면 1020만 원, 1년에 수백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 돈이면 몸이 아플 때 병원비를 마련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위해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으며 자식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노후 자금이 됩니다. 이젠 큰 돈을 벌 생각보다는 작은 새는 돈을 막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후엔 수입이 거의 일정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한 가계부를 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아래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노후 재정을 지키는 5가지 실천법.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 자동이체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세요. 두 번째, 휴대폰 요금제.
인터넷 상품을 간단히 재조정하세요.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는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은 장바구니에 하루 두기. 바로 사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그 사이에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정 때문에 하는 소비엔 한도를 정하세요. 선물은 마음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지출을 계획하고 스스로 룰을 정하세요. 다섯 번째, 하루에 한 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이 지출은 정말 꼭 필요한가요?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지갑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덜 세게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관리하지 못하면 빈 통장만 남고 후회만 쌓입니다. 반대로 조금 가진 돈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면 삶이 안정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돈을 아끼는 건 인색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내 삶을 지키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지출 하나라도 꼭 필요한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조금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내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뭐라도 남겨줘야지.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가야지. 혹시 내가 갑자기 잘못되면 아이들이 고생할까봐.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랑이죠. 부모로서의 책임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만 계세요.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을 잘 해내시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건강히 계시는 것. 그게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고 감사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유산은 내 부모가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다는 안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물려주려는 마음을 놓지 못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애들이 힘들게 살까봐. 남들처럼 나도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각보다 노후에는 내 자신을 위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나면 정작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쓸 돈이 없습니다. 그제야 든 생각. 내가 왜 그때 다 줘버렸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건강부터 챙길 걸. 그 후에 너무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자식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튼튼하면 자식에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히려 자식은 그런 부모를 더 든든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을 남기는 것보다 내 건강을 챙기고 스스로 움직이고 내 삶을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자식에게는 진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에 투자해야 할까요? 내 삶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은 미루지 말고 제때 받으세요.
아프고 나면 돈은 몇 배로 들어갑니다. 미리미리 체크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입니다. 두 번째, 움직일 수 있을 때 몸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 스트레칭,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삶의 자립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취미나 모임에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 돈을 쓰세요. 그 시간이 우울과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집안의 편의시설을 바꾸는 것도 투자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손잡이, 안전한 조명.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다섯 번째, 내 기쁨을 위한 소비를 당당히 하세요. 맛있는 음식, 보고 싶던 공연, 조용한 여행. 남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을 하세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질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그땐 왜 그리 퍼줬을까? 왜 내 삶은 돌보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젠 자식이 아닌 내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자식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부모의 평안입니다. 물려주는 것보다 잘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웃고, 당신이 아프지 않고, 당신이 하루하루를 편안히 살아가는 것. 그게 자식이 받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 깊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다섯 번째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자리 참 묘합니다. 무언가를 해줘야 제대로 된 부모 같고 무언가를 주지 못하면 괜히 미안하고 작아지곤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뭘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고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자식이 바라는 부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많은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낸다니까 마음이 놓여요. 아버지가 요즘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전화할 때마다 난 괜찮아, 잘 지내라고 말해주는 게 제일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너도 내 삶 잘 살아가고 있어서 보기 좋다. 내가 너를 믿고 응원하고 있다. 이런 짧은 말들이 돈보다 더 크고 오래가는 위로가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내리사랑을 멈출 수 없는 운명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물질로만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뭘 줘야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나를 걱정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도 충분히 멋진 사랑입니다. 돈보다 더 큰 선물은 바로 마음입니다. 자식이 바쁜 와중에 부모에게 전화했을 때 들려오는 목소리.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응, 난 잘 지내. 걱정 말고 너 일 잘해. 이 한마디에 자식의 마음은 놓이고 그날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식에게 매번 이런 식의 말만 한다면 어떨까요? 너는 전화도 안 하냐? 명절에 뭐라도 하나 안 보내니? 그 나이에 손주도 없고 뭐 하는 거니? 이런 말들은 아무리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이 담긴 말일지라도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젠 부모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부모에서 응원하는 부모로, 그 변화가 자식과의 거리도 내 마음의 평화도 지켜줍니다. 든든한 부모는 이런 모습입니다. 잔소리보다 미소로, 비교보다 응원으로, 걱정보다 신뢰로.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식에게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믿어주면 자식은 부모의 신뢰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은 언제 부모에게 마음을 엽니까? 바로 나를 믿어주는 부모, 조건 없이 나를 인정해주는 부모, 조용히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를 볼 때입니다. 그게 바로 물질이 아닌 마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돈이 많아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교육이고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주기보다 내 삶을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감사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 잘 살고 있어. 너도 내 자리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부담 갖지 마라. 나는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돈보다, 어떤 선물보다 자식에게 오래 남습니다. 자식은 결국 주는 부모보다 든든한 부모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멋진 어른이 되어주세요. 그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많이 주는 삶에서 나를 지키는 삶으로, 재산을 남기기보다 자립을 보여주는 삶으로. 그렇게 살면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부모,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부모. 그게 바로 선견지에 있는 인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